하늘같이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종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처기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 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에 대한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우리 혁명 역사의 특기할 회의로 기록된 가륜회의와 첫 당조직 건설 동지사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사무실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륜회의가 소집될 당시의 정세를 보여주는 자료 앞에서 강사동무의 해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말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경제공황이 일어났는데 일제도 이 경제공황에 말려들어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놈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로를 바로 만주 침략에서 찾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약탈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했습니다. 이놈들은 경제공황으로 해서 자국 내에서도 반정부 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식민지 나라에서까지 그 반일 기운이 높아가는데 두려워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정말 사소한 반일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그 유혈적으로 탄압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친 대로 검거, 투옥, 학살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당시 동아일보는 6월 말 조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14,600여 명, 해마다 증가되는 현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놈들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약탈, 착취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내지 15시간 이상의 노예노동 강요당하면서도 25전이라는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로 전락되어 거리를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피땀 흘려서 등뼈가 희도록 농사를 지었지만은 수확물의 거의 전부는 일제와 그 지주놈들에게 다 빼앗기다 보니까 입에 풀칠조차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더는 살려야 살 수 없어서 우리 민들은 나서 자란 정든 고향 땅이었지만은 산솔고 물솔은 이옥 땅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청소년들도 배움의 길에 막혀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일제의 이런 전대미문의 식민지 통치는 광범한 인민 대중을 질식 상태에 몰아넣었고 마침내 우리 인민은 일제의 탄압과 약탈에 더는 참을 수 없어 폭력적 진출로 항거에 나섰습니다.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에서 부국 강병의 길을 찾았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서 민족 재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당시 경제투쟁 일면으로 치우치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단촌 농민 폭동과 그 신흥탄광 노동자들의 폭동, 그리고 농민들의 각종 쟁의, 광주 학생운동 등 국내 여러 곳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폭동적인 형태를 띠고 연이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산 부두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 원산 노동연합회 망라된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1만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달 동안이나 파업을 단행했는데 이것은 192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의 종점을 이룬 사변으로서 세계운동사의 조선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특히 평원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그 공장 노동자였던 강주령 여성이 공장주가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얼마 안 되는 임금마저 낮추려 하자 그의 항거에서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울밀대 올라가서 9시간 동안이나 임금 인상과 대우 개선 문제 그리고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8년 11월 3일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시면서 이 자료를 보시고 강주령과 같은 여성이 인민 영웅이라고 모두가 이 투쟁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전시된 자료와 강사동무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당시 조성된 정세가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 과학적인 지도 사상과 전략 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무르익 교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과 투쟁 방침들을 더욱 심화시키시고 그 정당성을 확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6월 30일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힌 역사적인 가련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와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무력으로 혁명적 무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선군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 주체사상이 기초해서 조선혁명의 성격도 새롭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혁명에는 부르주아 혁명과 러시아의 10월 혁명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기존 공식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식민지 반봉건 사회인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덕창적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 노선과 반일민족 통일전선 노선, 당창건 방침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노선과 방침들을 천명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산부두 노동자들의 청파업을 분석하시면서 무장에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더욱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 먼저 항일 무장 투쟁 노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일민족 통일전선 노선과 당창건 방침으로 말한다면은 카르네가 소집되기 전에 5.30 폭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때의 정파분자들은 저들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할 목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민들을 폭동으로 내몰아서 막대한 희생을 내고 했고 이로해서 조선혁명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5.30 폭동의 교훈을 분석하시면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은 전인민적인 통일전선 형성하고 대중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혁명의 참모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셨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귓전에는 당시 카린회의가 끝날 무렵 차광수 동지가 주먹을 내두르며 외치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좌절을 당했다고 모두가 가슴치며 통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가륜에서 조선혁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고고지성을 울리었다. 이 려명의 총소리와 함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궤도를 따라 매진할 것이다. 동무들 즉각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판가리 싸움에 떨쳐나서자. 전시된 자료들과 사정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셨기에 조선혁명가들은 올바른 투쟁 방법과 방도를 가지고 투쟁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오늘도 혁명 승리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직 주체의 한 길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었음을 확신하며 참관을 이어갔습니다.